안녕하십니까. MBS 9시 뉴스의 안민욱입니다. 혹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을 아십니까? 각종 자료를 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 등 내부 저장 공간이 아닌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한 뒤 다운로드 받는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요즘 빅데이터 산업이 각광을 받는 시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느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욱 기자가 취재해보았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나 PPT 옮겨놓은 USB 안 가지고 왔어. 야 근데 괜찮아 내가 클라우드에 올려놨어. 아 맞다 이제 클라우드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어. 아, 핸드폰으로 해야겠다. 이처럼 스마트폰과 PC 간 사진 파일들을 공유할 때 케이블을 직접 연결해야 할 경우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는데요. 클라우드 백업 공간에 파일을 업로드하면 PC든 스마트폰이든 해당 파일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게 됩니다. 3G, LTE, 와이파이 등의 모든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의 공유가 가능해졌기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 분야에 적용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 농바의 인터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안민철 기자! 네, 안민경 기자입니다. 주로 IT 업계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보여졌던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는 농업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농장에서 작업을 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비용과 수확량을 고민하던 것은 대부분이 농부의 몫이었지만 앞으로는 일종의 분업을 통해 PC나 스마트폰으로 보다 더 간단하게 농작물을 관리하고 수확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손쉬운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농작물을 키울 때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될지, 농작물 자체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게 참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작물 사진도 찍고 이렇게 상태만 간단하게 메모해서 데이터 센터에 보내면 데이터 센터에서 분석을 해줘가지고 아주 참 편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메모랑 사진을 올리면은 농업 지식장이랑 기상정보 제공센터 같이 농작물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분석도 해주고 많은 정보도 주기 때문에 일도 아주 효율적으로 되고 작업량도 엄청 줄어들어요. 난 할 게 없어 아예. 이처럼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유 서버 환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농작업은 앞으로 농가의 수확량과 수익성을 높여주며 갈수록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터뷰 잘 보았습니다. 농촌에 계신 농부분들 스마트폰 꼭 사셔야겠는데요. 다음으로는 교육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취재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직접 자료를 찾는 경우나 디지털 자료인 경우 환경의 제약을 받아 이용이 쉽지 않았던 그간의 단점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보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M대학교 재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할 때 아무래도 자료를 빨리 검색해서 참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자료가 없어서 두꺼운 전문서적을 직접 찾아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디지털 자료가 있어도 간혹 자료에 접근하기 힘들 때가 있어서 불편한 점이 꽤 많았거든요, 저는. 그런데 도서관에서 소장 자료를 이렇게 태블릿 PC에 있는 디지털 자료로 전환해줘서 필요한 만큼 빌려볼 수 있게 해주고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해서 그걸 기계에 상관없이 읽을 수 있게 해주면 전보다 편하게 과제도 하고 읽고 싶은 책도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보편화되면 SNS랑 연결시켜서 서비스 받은 자료들이랑 관련된 책도 추천받을 수 있고 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유용해질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계속 해야지. 밥이나 먹자. 잠깐만. 이처럼 클라우드 컴퓨팅과 도서관 서비스의 연계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앞으로 개발되어 사용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정된 서버 구축과 SNS 연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보편화되었을 시에 긍정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도서관계에서도 계속적으로 개발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학생 여러분들, 책 무겁다고 안 들고 다닐 핑계가 사라지겠네요. 다음으로는 차량과 클라우드가 결합된 파킹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안민석 기자가 취재해 보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운전을 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 중에서는 예기치 못하게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주차 공간을 찾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미 차량이 많아 주차장에서 나가야 할 때 주차 정산소에 멈춰서서 늘어난 차량들만 해도 여러 대인 경우가 있고, 무인 정상기가 있다고 해도 생각보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이파킹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설명과 함께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주차를 해도 되는 자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기계를 입구에 설치해 놓은 건물도 있긴 한데, 막상 들어가 보면 자리가 꽉 들어차 있고 나오려고 해도 들어간 차들이 줄줄이 늘어 있어서 불편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 앱만 설치하면 주차장 검색도 가능하고 자리를 예약할 수도 있어서 주차장에 실시간 상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제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정보도 자동으로 공유가 돼서 시간 낭비를 덜 하니까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구 이동이 잦은 곳은 아무래도 건물마다 주차권을 확인하든지 주차 요금 지불하는 걸 한 대 한 대마다 일을 처리하니까 시간이 드는데, 이제는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정보랑 연결이 돼서 주차장을 그냥 빠져나가도 계산이 되니까 직접 사람이 계산하는 거에 비해선 인력도 덜 들고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들이 빠르게 순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이제 파킹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고 나가볼게요. 아이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킹 클라우드 업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렌터카회사, 주요 금융회사 등과의 정보 공유 및 서비스 협력을 통해 보다 더 빠르고 편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시내에 증가하게 될 아이파킹 서비스가 운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편의를 제공할지 기대됩니다. 이상 안민석 기자였습니다. 아저씨 좀 나와주세요. 네. 파킹 클라우드 서비스가 부산에서 시작하여 서울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명지대에도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에서도 클라우드를 사용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병원만이 아닌 가정집이나 다른 장소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며 앞으로의 전망까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저희가 담당하는 환자분들의 신체적, 사회적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모아서 의료 데이터 센터에 저장을 해놓으면 그것을 토대로 왕진 경로와 방문 일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종합병원과 여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환자분의 집까지 도달하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왕진 시간이 늘어나고 환자와 보호자분과 오래 상담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나 밖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게 되면 조금이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서비스가 개발이 돼가지고 점점 보편적으로 제공이 되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고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줄게 돼서 여러모로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직접 의사 선생님이 오시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잠깐 상담하는 거랑은 다르게 집중적으로 상담할 수가 있어서 자세한 증상을 말씀드리고 정밀한 검사와 처방이 가능해지니까 더 좋고요. 잠시만요. 저 핸드폰 이용해서 심박수 좀 보낼게요. IT 기술과 의료 분야 기술이 함께 발전해 나갈수록 의료 분야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빠르게 보편화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도한 환자 집중 및 치료의 정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인간 의료 서비스에 기여하게 될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밝은 전망의 가능성을 보여준 클라우드 서비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보안의 취약성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다가오는 첨단 산업의 주류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단점들을 보완하여 더욱더 발전된 데이터 산업을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특집 방송을 시청해주신 모든 인커 학생들과 교수님 감사합니다.